제3판교 테크노밸리가 드디어 내년 2026년에 착공을 한다고 합니다. 완공 시기는 2030년 정도라고 하는데요. 지금도 수도권 업무지구로서는 넘사벽이다 라고 하는 이 판교 테크노밸리가 규모가 훨씬 더 커지는 겁니다. 지금도 여기 제2판교 테크노밸리 한창 입주 중이고요. 여기에 더해 제3판교 테크노밸리까지 추가로 착공을 한다는 건데, 이것들이 다 완성되면 성남부동산 판도는 어떻게 바뀌게 될까요? 오늘은 이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지금 판교 테크노밸리의 현황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제1판교 테크노밸리부터 간략히 제가 설명을 드려볼게요. 여기 면적이 지금 66만 제곱미터입니다. 여기에 직장인이 한 7만여 명 정도 근무를 하고 있는데요. 여기 1판교 테크노밸리 지금 연매출이 162조 정도 됩니다. 그래서 현재 전체 판교 테크노밸리, 그러니까 1, 2, 3 판교 중에 1판교에서만 전체 판교 테크노밸리 매출의 약 80%가 생성이 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제가 말씀드렸었죠. 이 정도 규모면은 부산과 인천에서 각각 나오는 연매출보다 훨씬 더 높은 수준입니다. 지금 인천과 부산이 약 100조, 110조 정도 연매출이 나오고 있거든요. 근데 여기에 추가적으로 제2판교 그리고 제3판교가 들어온다는 겁니다. 그래서 면적만 먼저 말씀드리게 되면은 제2판교가 지금 43만 제곱미터, 여기에다가 제3판교가 58만이거든요. 근데 아까 제1판교가 아까 66만 정도였잖아요. 그럼 이해보다 한 1.5배 정도 크기가 되는 업무지구가 추가로 판교에 들어온다라는 것이겠고요. 근로자 수 같은 경우도 보게 되면은 2019년에 제2판교, 제3판교 테크노밸리 지을 때 판교 테크노밸리 총 일자리 업무지구에 직장인이 한 13만 명 정도 수용하겠다라고 발표를 하였습니다. 근데 지금 제1판교가 7만 명 정도 들어와 있으니까 추가로 한 6만여 명 정도가 제2판교, 제3판교에 들어온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근로자 수도 역시 약 2배 정도 늘어날 겁니다. 매출은 어떨까요? 2024년 기준으로 제2판교 테크노밸리 연매출이 40조 정도 나왔습니다. 여기 아직도 한창 입주 중인 건데 이 정도 매출이 나왔다는 거예요. 그럼 제2판교, 제3판교 테크노밸리가 완성이 되면 제1판교까지는 아니더라도 매출 측면에서 제1판교 충분히 근접할 수 있고 지금보다는 훨씬 더 올라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총정리를 해보면은 이 제2판교, 제3판교가 들어서게 된다라고 하면은 지금의 제1판교 테크노밸리가 한 개 더 생기는 수준일 것 같다라는 겁니다. 그럼 이 파급력은 어떨까요? 성남시의 위상은 어떻게 바뀌게 될까요? 당연히 좋아질 수밖에 없겠죠. 성남시에 기존의 제1판교 테크노밸리 입주할 때 어땠는지를 통해서 앞으로 제2판교, 제3판교 테크노밸리가 들어올 때 그 파급력을 한번 제가 가늠해 보겠습니다. 실제 2010년대 중반 이후로 제1판교 테크노밸리 근로자 수가 이렇게 급증을 했거든요. 그래서 2011년에 24,000명 제1판교 직장인이 있었는데 2016년 기준으로 7만여 명으로 이때 완전히 자리 잡았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실제 이 2010년대 중반 이후 판교 테크노밸리가 완전히 자리 잡았을 때 판교와 분당의 집값은 날아갔습니다. 그래서 이때 시기 한번 제가 분당과 일산의 집값을 한 비교를 통해서 가격 흐름이 어땠는지를 한번 보겠습니다. 그래서 2014년부터 2018년까지 일산과 분당의 집값 비교해 보았는데, 분당 같은 경우는 서인역, 시범 삼성원신 집값 보시게 되면은 가격 흐름이 2014년, 16년 완만하게 상승하다가 갑자기 17, 18년 급등하는 모습 보여주고 있죠. 근데 반대로 일산 같은 경우는 2014년부터 2018년까지 완만한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때를 기점으로 판교 분당은 확실히 경기도 최상급지로 자리매김했고, 반면에 일산은 조금 아쉽게도 경기도 중급지 수준에 머무르고 있는 상황이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차이는 저는 일자리가 가장 컸다고 봅니다. 일산 같은 경우는 직주근접이 좀 약하고 일자리가 지역 내에 없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이렇게 수요가 약한 모습 보였고요. 반면에 성남 분당 같은 경우는 원래도 직주근접이 강남과 좋은 도시인데 이 지역 내 업무지구 판교 테크노밸리까지 완전히 자리를 잡았기 때문에 이 두 도시 간의 격차가 커지게 되었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실제 지금 성남의 분당 판교는 이 과천시와 더불어서 경기도 최상급지 라인이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지금 가격대 보면 제가 여기 판교 푸르지오 그랑블 37평하고 잠실 엘스 34평을 비교해봤는데 거의 가격 흐름이 비슷합니다. 물론 평형 차이는 나지만 그래도 잠실과 근접을 했다는 거예요. 최소 송파 라인과는 거의 동일급이다 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어떻게 이게 가능했느냐, 이렇게 물리적 거리가 강남과 잠실은 간접해 있고 분당과 판교는 이렇게 멀리 떨어져 있는데 상대적으로 보면요. 근데 어떻게 이렇게 가격 흐름이 비슷했냐,
이것은 일자리가 아니었으면 불가능했을 거다. 그렇기에 만약에 제2판교, 제3판교 테크노밸리가 완성이 되면 전 성남시의 위상은 더더욱 높아질 것이라 봅니다. 그럼 이쯤에서 오늘 메인 주제였죠. 그럼 성남시 부동산 판도는 앞으로 어떻게 바뀔까요? 여러분이 보시기에 제3판교 들어오면 어떻게 될 거라 보세요? 성남 부동산 판도가 지금처럼 뾰족하게 핵심지, 분당, 판교 이런 곳으로만 수요가 쏠릴까요? 아니면은 성남시 전체적으로 수요가 골고루 넓게 퍼져 나갈까요? 저 성남시 지도인데요. 여기 판교, 분당, 성남 원도심이 있는데 저 개인적인 생각은 저는 성남시의 전체적인 수요가 골고루 이런 곳으로 다 퍼져 나갈 것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일자리가 들어오면 성남시 전체 평균 집값, 전체 위상이 함께 올라갈 거라고 봐요. 제가 그렇게 보는 이유는 이렇습니다. 현재 분당 판교에 정말 IT 상위 회사, 탑티어 회사인 네이버, 카카오, NC소프트 이런 것들이 지금 평균 연봉이 한 1억 정도 한다라고 하고 그 외 다른 대기업, 중소기업, 스타트업 다 합치면은 평균 연봉이 아마 한 6천에서 7천 정도 할 겁니다. 7천 정도. 그래서 이 정도 받는 직장인들이 수만 명이 추가로 유입이 되는 거거든요. 그럼 성남시내 실제 주택 실수요가 증가할 확률이 높겠죠. 근데 다만 전 이렇게 많은 수요가 늘어난다라고 해서 모두가 판교에 2, 30억, 분당에 15, 16억 하는 집에 수요로 유입될 정도인가 하면은 그렇진 않다라고 봅니다. 부모한테 물려받은 돈이 많은 게 아니라면 연소득 6, 7천, 연봉 맞벌이로 치면 한 1억 초중반 정도 벌 텐데요. 연소득 제가 1억 3천을 기준으로 네이버 연봉 실수령액을 넣어봤는데 월 한 800 정도 법니다. 이랬을 때 대출을 풀로 받는다고 쳐더라도 8억 빌리면은 30년 동안 4% 금리 치면은 매달 한 300 후반, 400 정도 내야 하거든요. 근데 이자 빼고 요 정도 소득으로 살기 솔직히 좀 쉽지는 않죠. 그렇기에 저는 이러한 수요자들이 바로 15억, 바로 20억 하는 집을 사기는 어려울 거라 보고요. 저 높아봤자 한 10억 초중반 또는 한 10억 언더내로 사람들이 매매든 전월세든 그런 직장인들이 수요로 이제 들어가지 않을까, 거주를 하지 않을까 예상을 합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성남시 전체적으로 수요가 넓게 퍼져 나갈 거라고 봐요. 그래서 제 개인적으로는 이렇게 판교, 분당, 성남 원도심 이 세 가지 지역이 모두 조금 더 시장이 촘촘해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성남시 내에 중하급지로 수요가 움직여주면서 지역 내 이런 갈아타기 수요도 생길 수 있고요. 또 전체적으로 이랬을 때는 입지적 위상이나 가격이 더 올라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실제 분당 재건축, 성남 재개발로 재정비가 되면요, 이 전체적인 지역의 입지적 격차가 조금씩 전 줄어들 것이라고 보고 있어요. 그러면 성남시는 누가 봐도 부촌이 되는 거죠. 그래서 결론입니다. 앞으로도 일자리가 주택시장에 미치는 영향, 일자리가 성남시 위상 높일 것이다 라고 보여지고요. 특히 성남 같은 경우는 판교의 확장과 더불어 업무지구가 계속 개발되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앞으로도 투자가 기대되는 지역이다라고 할 수 있겠죠. 앞으로 기대되는 성남시다 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홈즈의 이종우 대표였고요. 구독, 좋아요 눌러주신다면 앞으로도 더욱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